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 인천 격전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인 4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먼저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곳인 경기 용인정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유명한 가수 이름과 이제 동명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좀 친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기 용인정 선거구에 이제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용인정 지역에 훌륭한 많은 후보들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또 보답해야 되겠고요. 저는 이번 총선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방역 문제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용인이 이제 저평가된 우량주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용인시가 앞으로 어떤 첨단 도시로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도시로 주저앉고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의 이번 총선의 의미는 이제 어떤 후보가 그 이제 용인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건가 그렇게 하는데요. 예. 저희 오늘 못 나오셨지만은 상대 후보께서는 이제 사법 개혁을 첫 출마의 일성으로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을 이제 이미 해왔고 검증된 후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정치인이자 기업인이십니다. 동명 중에 이제 카땡땡의 대표도 이제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데. 세이브 NK 대표신데 북한 인권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어떤 활약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세이브 NK 북한 구원 운동 세이브 노스코리아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설립된 단체고요. 예. 제가 한 20년 동안에 몸담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인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고요. 예. 우리나라에 한 3만여 명의 탈북자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한 1,500명 정도의 탈북자들도 직접 구출했고요. 이 북한에 가장 마스크도 없지만 없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앵커님? 북한에 없는 것. 북한에 하도 없는 게 없는 게 많아서. 많은데 자유, 언론의 자유, 예. 이전의 자유, 예. 그런 자유가 없는데 이 자유와 번영을 북한에도 전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도 민간 최초로 제가 직접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99년도에 탈북자들을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서명 운동을 펼쳐서 그때 당시에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유엔에 전달함으로써 그 이듬해부터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미국 이후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20여 년간의 활약상을 짧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간 이 지역 정당인으로서 그리고 지금은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그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 활동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제가 용인 발전소라는 이름의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은 경찰대 이제 우리 지역의 경찰대가 이제 2016년도에 지방으로 인정을 하면서 30만 평 정도 규모의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고요. 질문.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네. 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공통 질문을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 관련. 자, 이게 판교보다 큰 도시라고 알려지는데 사실 글로벌 경기와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도 좋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이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지역민들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제 앵커께서 판교보다 큰 도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면적 면에서만 봐도 83만 평 여의도만한 크기의 부지가 이제 이미 조성이 돼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플랫폼 시티 안에 용인역 GTX역이 이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024년이면 개통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우리 용인의 또 그 특산품이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인데
그 앞으로 신성장 동력은 바로 이제 도시 산업이다. 그 도시가 모든 미래의 어떤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이 플랫폼 시티가 저희 용인 정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앞서 잠깐 운을 띄워주셨던 공통 질문 두 번째는 2016년에 이제 경찰대가 떠나고 난 이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우여곡절이 벌써 좀 있었습니다. 당초 예. 이제 LH공사가 이곳에 산업단지, 문화복지,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수지가 안 맞는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판단하고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바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것은 그냥 난개발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가 마침 또 경찰대 개발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원래 이제 약 6천 세대 임대주택을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과 같이 일단 그 공사를 중지를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임대주택이 필요하지만 물량이 너무 과도했다 생각이 되고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에 그 광역교통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마련이 없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경찰대 부지가 지방으로 인지할 때 산업단지라든지 친환경 생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콘크리트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백 의료 클러스터 추진 관련 내년 초에 개원하는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그간 조금 멈춰있던 의료 산단 사업이 다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참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이 부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벌써 이제 방금 플랫폼 시티도 그렇고 예. 경찰대도 그렇고 우리 지역 내에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용인 동백 세브란스 병원은 이제 금년 3월에 이달 초에 개원을 했습니다. 아, 예. 이제 700병상, 800병상 규모로 개원을 했고요. 예. 그 배후에 있는 의료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무산될 뻔했습니다. 작년에 예. 무산될 뻔해서 저희가 이제 동백 주민 8만 3천여 명의 주민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13,000여 명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여론을 굉장히 환기시켰고요. 예. 그래서 자칫 무산될 뻔한 그 의료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12월 달에 마침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지역이 우리 동백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의료 산업에도 어떤 또 중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공통 질문으로 살펴본 지역 현안 세 가지 이외에도 김범수 싱크탱크라는 것을 출범을 했습니다. 청년 정책 자문단 발대식이 최근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생년월일을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청년에 포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목소리를 조금 더 실감 있게 느끼고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기술적으로 보면 청년이 만 45세인 것 같은데 예. 약간 넘었습니다. 저기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미래통합당 네. 정당 안에서도 청년을 그 나이대로까지로 이제 포함시키는 걸로 당원 당규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에서 볼 때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고 있고 또 어떤 청년들, 20, 30대 청년들과 어떤 기성세대, 우리 선배 세대들과의 어떤 있는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정치의 목적도 저는 왜 정치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때마다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 우리 선배 세대들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더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늘 해왔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했고요. 그 싱크탱크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신 자리였습니다. 네. 제가 미래한국이라는 이제 언론 매체를 또 발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저희 편집위원님들이 또 참여해주고 계셔서
어떤 최고 수준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현안들과 더불어서 청년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대한민국 이제 전 지역이 가장 현재 고민인 사안들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번 총선 역시 후보자들이 지역민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고 총선 때까지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경기도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어떤 그 질병의 문제, 방역의 문제, 과학의 문제였다라고 보는데 네. 이것을 저는 좀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좀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원인을 애초에 초기에 차단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망자가 70여 명 거의 됐고 한 8천여 명의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뭐 민생 폭락 그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 늘 듣고 있지만 참 아픕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먼저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원인에 대한 그 진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 정말 힘을 합쳐서 어떤 국민 보건, 생명의 문제로 접근해 달라 이렇게 좀 정부에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